2012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싱글맘 트레이시. 그녀는 5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무슨 소리지? 천장에 쥐가 있나? 처음에 트레이시는 쥐가 돌아다니는가 보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 옷이 왜 여기 있지? 내가 이 서랍을 열어놨던가? 뭐야? 이때부터 왠지 모를 섬뜩한 기분이 든 트레이시는 큰 아들과 조카에게 SOS를 요청했고요. 계속 찜찜하고 수상했던 그곳, 다락방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 뭐야? 당신 누군데 여기 있어? 다락방에 웬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엔 낡은 옷가지들과 대소변을 처리한 컵이 널브러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오우. 그런데 저 사람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다락방에 숨어있던 남자가 누구였느냐? 트레이시가 무려 12년 전에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와. 그러니까 1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응. 왜 애 5을 키우는 이전 여자친구 집에 숨어 들어간 겁니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00년 트레이시는 전 남자친구가 약물 복용에 절도 범죄까지 저지르자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트레이시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며 집착했죠. 하지만 트레이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네가 그렇게 거절해도 난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분노한 전 남친은 출소한 뒤 이번엔 아예 작정하고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침입해 그녀의 집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한 풍구를 통해 트레이시의 사생활을 모두 엿보고 트레이시의 가족이 모두 외출하면 다락방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냉장고를 열어 음식도 꺼내 먹고 트레이시의 침대에도 누워보고 제 집 마냥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닌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끔찍하다. 야, 이거는 거의 공포 영화급. 공포영화죠. 이게 진짜 만약에 공포영화. 발각이 안 됐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고요.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특종입니다. 2015년 일본 도쿄. 17살 고등학생인 나츠코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서요. SNS에서 알게 된 45세 남성 미우라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츠코는 미우라와는 오직 SNS로만 연락하고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처 좋네요. 잘했죠? 그럴 네. 수 있죠.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콘서트가 끝나고 며칠 뒤 아저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 근처에 사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그냥 여기 학교 다니나 봐. 나츠코는 학교 앞에서 우연히 티켓을 판매한 남성 미우라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또 미우라를 마주친 나츠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우연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츠코가 친구와 쇼핑몰에 갔는데도 그곳에서 미우라를 만났고 또 영화관에 갔을 때는 나츠코, 영화 재밌게 봤니? 정말 언제 어디를 가나 늘 미우라와 마주쳤던 나츠코.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미우라가 나츠코를 쫓아다닌 시간이 무려 1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과 공포했던 나츠코. 이거는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우연은 아닌 거 절대 아니지.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지. 제가 볼 때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려고 만났을 때 그때 뭐 티켓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면서 잠깐 핸드폰을 쓰면서 GPS 앱이나 추적하는 그런 어플을 깔았을 거예요. 이거는 해본 솜씨인데요. 유경험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 나는 맞춰도 욕먹냐? 나는 맞춰도 이런 욕먹어. 거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때, 지금 미우라가 저랑 비슷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너무 디테일해서 좀 놀랐는데요. 미우라가 나츠코의 행적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위치 추적 장치 GPS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춘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미우라는 콘서트 티켓 거래 때문에 나츠코와 SNS로 연락하다가요. 이 여고생을 좋아하게 됐어.
그리고 아예 계획을 세워버린 것이죠. 나치코를 스토킹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소형 GPS 발신기를 구입, 그리고 콘서트장에서 만났을 때 나츠코가 타고 온 자전거 안장에 GPS를 몰래 부착해서요. 이후에 계속 쭉 나츠코의 위치를 확인하고 스토킹했던 것이죠. 진짜 최악의 스토커들 앞에서도 봤지만 죄질이 너무 나쁩니다. 나쁘죠. 너무 음습하고 짜증나요. 그렇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스토커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언젠가 꼭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2017년 1월 미국 서남부의 애리조나주에 사는 여성 제클린 에이드는 온라인 미팅 사이트를 통해 한 남성 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이어가던 두 사람. 2017년 7월 6개월 만에 드디어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데스티니, 드디어 나의 운명을 만났어. 이후 제클린은 벤에게 적극적으로 대쉬했는데요. 그런데 아, 제클린 미안하지만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만 연락하자. 벤은 제클린의 마음을 이렇게 거절했는데요. 자, 도무지 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제클린. 난 당신을 사랑해. 날 떠나지 마. 하지만 반응이 없자 제클린은 점점 무서운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 살인자로 만들지 마. 당신의 로 할 거야. 네 로 만든 초밥을 먹고 젓가락을 만들 거야. 끔찍해. 말이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는.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끔찍한 협박 메시지를 계속 보낸 제클린. 아니 근데 일상생활 힘들지 않나요, 저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범죄의 영역입니다. 신고해야죠. 그런데 2018년 4월 출장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던 벤은 무심코 휴대폰으로 집 내부 CCTV 화면을 보다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니 뭐야? 저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그의 집 안에 제클린이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어떻게 알고 들어와요? 이게 자기가 출장이 아니라 집에 있었어 봐. 아이고야. 자, 제클린은 마치 본인의 집인 듯 냉장고도 열어보고 침대에도 눕고 샤워도 하는 아주 집안 곳곳을 활보하고 다녔는데요. 결국 제클린은 벤의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그녀의 차에서 도충용이 발견된 것입니다. 진짜 하려고 그런 거야? 이 여자는 진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스토킹 기간 동안에 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 평균 500여 건에 달한다. 하루 종일 문자만 보냈네. 아무것도 안 하고. 500건은 7시간도 없겠다. 총 메시지 수를 합하니 무려 16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뒷목 잡을 내용이 있는데요. 이후 제클린은 한 인터뷰에서 너무나도 과한 집착이 아니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원래 사랑은 지나친 거다. 내가 미친 걸 인정하지만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녀는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있을까요? 만약 이런 일을 똑같이 겪게 된다면 그래도 그걸 사랑이라 여길 수 있을까요? 영국 버밍엄에 사는 새아이의 엄마 줄리. 그런데 2019년 11월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군가로부터 딸 줄리의 나체 사진을 받은 겁니다. 아빠한테 그런 걸 보내. 아유, 아빠한테요? 이거 정말 너무 몹쓸 아닙니까?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약 한 달 전 201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줄리는 언젠가부터 길을 걷거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심지어 집 앞에서도 자신을 따라다니는 섬뜩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던 시선의 주인공은 28세 남성 덴버 홀트. 저기요, 왜 자꾸 절 따라다니시는 거죠?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연히 알게 된 남성 덴버가 줄리를 계속 따라다니며 스토킹해온 겁니다. 그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줄리는 그에게 마음이 전혀 없어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감히 날 거절해? 가만 안 둬. 그는 줄리를 강제로 납치해 무자비하게 폭행했고요. 그리고 줄리가 기절을 하자 그때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놓은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그게 좋아하는 거야? 이게 뭐 좋아한다며 말이 됩니까? 안 이게? 좋아해도 저러면 안 되고요.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폭행하고 납치까지 정말 인간 쓰레기네요, 진짜. 이후에 덴버는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난 덴버. 이거 돈 준다고 풀어서? 반성은커녕 너 다른 남자 만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줄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하루에 100건 이상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극악무도하게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의 사진을 가족들에게 다 뿌린다며 협박까지 일삼았고요. 그러더니 결국 그의 가족들에게 나체의 사진을 전송하고 인터넷에까지 올려버린 스토커 덴버. 정말 이게 피해자잖아요. 2차 가해가 너무 심하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줄리로서는 얼마나 또 수치스럽고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남긴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2012년 11월 일본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즈시에서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가정집에서 30대 여성 미요시 리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건데요.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집에 누가 침입했나? 자,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리에는 한 배드민턴 교실에서 만난 코즈츠미 히데토와 교제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2년간 연애를 하다 리에가 이별을 고하자 히데토는 누구 마음대로? 난 이렇게 힘든데 너만 행복해지는 건 절대 용서 못해. 자, 그러더니 시도 때도 없이 전 여자친구인 리에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리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행히도 그는 더 이상 리에에게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멈춰야죠. 예. 그만해야지. 그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무렵 섬뜩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리에. 날 두고 결혼해? 이 배신자, 널 죽여버리겠어. 그동안 잠잠했던 전 남친 히데토의 협박 문자가 온 거였습니다. 리에가 3년 전 200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전 남친, 아니 스토커 히데토가 뒤늦게 결혼 사실을 알고 격분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100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리에를 스토킹한 그. 그렇게 히데토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리에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때 리에가 경찰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한 가지. 히데토에게 제가 어디 사는지는 절대로 밝히지 말아주세요. 자, 결혼 사실은 알게 됐지만 사는 곳까지 알게 되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신신당부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신을 즈시에 거주하는 미요시 레이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야,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경찰이 체포장을 읽는 과정에서 스토커 히데토에게 새로운 주소의 일부인 즈시 그리고 남편 성으로 바꾼 리의 새로운 성 미요시까지 공개하고 만 거였습니다. 결국 경찰의 이 어이없고도 치명적인 실수는 히데토의 스토킹에 불을 붙여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는 인터넷을 통해 수소문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사립 탐정에게 의뢰해 결국 리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경찰 맞아요? 진짜 짜증난다. 결국 리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간 스토커 히데토. 와, 그 문을 딱 열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럼. 스토커 히데토는 그녀를 만나자마자 광기가 폭발, 그리고 리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요. 그 역시 리에의 집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광기 어린 집착. 이 끔찍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될 겁니다. 2016년 독일 북부 하노버의 한 거리를 지나던 20대 여성 미용사 바네사 윈스터만.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윈스터만의 앞을 가로막더니 그녀의 얼굴을 향해 정체모를 액체를 부었습니다. 네. 곧바로 얼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낀 윈스터만. 남자가 든 액체는 다름 아닌 염산이었습니다. 그래. 염산 테러를 당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떡해. 정말 악마입니다, 악마. 이후에 윈스터만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약 2년간의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미 녹아내린 얼굴 절반의 흉터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유, 정말 미치겠네. 한쪽 시력과 한쪽 청력까지 잃어 더 이상 미용사로 일할 수도, 아니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가슴 아파요. 진짜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그 하루아침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염산 테러 사건. 한 사람의 인생을 진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한 거잖아요. 아예 망가뜨린 거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윈스터만에게 이 끔찍한 염산 테러 만행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였느냐?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전 남자친구 다니엘이었습니다. 아휴. 당시 이미 이별한 후였던 미스터만과 다니엘. 그러나 이별 후에도 다니엘은요. 우리 함께였을 때 좋았잖아. 오늘 만난 그 남자 누구야? 당장 말해. 윈스터만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집착하는 등 그녀를 스토킹해왔는데요. 그리고 이후 2018년에 열린 재판에서 염산 테러를 저지른 다니엘은요. 그녀를 못생기게 만들어 구욕감을 주고 싶었다고요. 이런 끔찍한 발언을 하며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아, 저 방송이라 못하겠네요, 말을. 진짜 평생 저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요. 2015년 4월 호주. 에런은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스테파니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5일 뒤 믿을 수 없게도 스테파니는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예비 부부에게 닥친 불행.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스테파니. 그녀는 곧 있을 결혼식으로 며칠간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부활절 연휴에 학교에 출근해 미리 대체 수업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불쑥 스테파니 앞에 나타난 한 남자. 그는 학교 청소부 빈센트였습니다. 빈센트, 휴일에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결혼한다더니 그렇게 좋습니까? 그리고 그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안 돼. 미치겠다. 사실 빈센트는 스테파니를 짝사랑해 몰래 그녀를 훔쳐보던 스토커였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하는 스테파니의 모습을 보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요. 그 길로 스테파니를 창고로 끌고 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 미쳤나 봐. 그리고 그녀를 성폭행하기까지. 그리고 깨어난 스테파니가 저항하자 분노에 차오른 빈센트는 그만 날카로운 흉기로 잔인하게 그녀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는 스테파니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인적 없는 공원으로 가 불에 태우는 정말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요. 악마 같은 게 아니라 악마예요, 그냥. 저건 뭐 인간이라면 별 수가 없는데. 악마가 자기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할 판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끔찍한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스테파니는 죽어 마땅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스테파니를 가질 수 없다고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사실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아니 뭐 기가 막히니까 뭐 이해가는 부분도 전혀 없고 지금이 딱 욕도 아깝고 그냥 한편 스테파니와의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던 남자친구 에런 그리고 가족들은 결혼식이 예정돼 있던 날 장례식을 치르는 비극을 맞았다고 합니다. 남은 분들은 얼마나 황망하고 그 부활절에 나가지 말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뿐이겠어요. 계속 그날이 계속 되뇌어질 것 같아요.